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03번 테마 별표시 하나라고 그랬죠? 활동에 따른 분류. 시험에서는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화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 또 몇 번, 또 그 다음에 또 종합문제 속에서 주문 한 줄 나오기도 하고요.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자가 납부하는 조세이다, 뭐 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골라봐라, 또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조세와 뭐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짝져진 것은 부동산 양도 시에 양도자가 납부하는 조세이다, 뭐 해당하는 거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랬을 때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는 밑줄이 그어져 있죠? 얘네들은 취득 시에만 부과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동시 부과된 애들이에요. 취득 단계도 부과되고 보유 단계도 부과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취득 시에 부과되는 것만 일단 기억하면 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밑줄 그어져 있는 애들, 재산세.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누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특정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돼요. 그러니까 재산세처럼 보유시에 부과되고, 또 항상 재산세 따라다니는 친구, 물납 분할법만 따라다니지 다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종부세예요. 그래서 3개,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 3가지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예요. 나머지는 동시 부과되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자, 나머지는 다 동시부가 돼요. 그럼 동시부가 된 애들만 따로 떼서 거기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또 기억하는 게 더 머릿속에 이렇게 높낮이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림으로 보면 부동산 취득할 때, 또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요. 다시 한번 보면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요. 일단 뭐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다시 복습 한번 해볼게요. 고개를 드시고,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예요. 자, 동시부가 되는 애들,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는 어떤 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가 되고,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게 있죠?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 지방교육세는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만. 보유와 양도에만 부과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인데, 종합소득세예요. 부동산 보유 시에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은 보유 시에 종합소득세 냅니다. 부동산 매매업이나 매매업을 통해서 양도했을 때 매매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은 또 종합소득세를 내요. 그러니까 보유와 양도의 종합소득세 부과됩니다. 그럴 때 소득세 낼 때 모두 함께 항상 냅니까? 지방소득세. 부가세는 아니고, 자,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10분의 1 세율로 해서 지방소득세 함께 내니까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의 동시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했었잖아요. 어떤 거요? 인지세.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만. 그 다음에 오지랖 넓게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세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6시 내 고향 얘기해 드렸죠. 어떤 그 6시 내 고향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냥 어떤 농촌 부부의 일상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였었는데, 그 코너로 그 부부의 일상을 보여주는데, 하여튼 뭐 동네 일이면 다 그냥 뭐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있었죠. 동네에서 무슨 형광등이 고장났다, 농기계가 고장났다, 누가 술 먹다가 술 친구가 없다, 그러면 이 아저씨한테 다 전화하고, 이 아저씨가 농사하다 말고 전화 받고서 바로 그냥 팽개치고 가버리면, 남아서 이 일을 다 마무리하는 것은, 농사일 마무리하는 거 아줌마가 입이 한 대발 나와가지고 마무리하고, 이 아저씨 너무하더라고 진짜 그냥. 그래가지고 동네에서는 인기 짱이었는데, 하여튼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야.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죠? 농부 아저씨. 근데 부가가치세, 이거 농특세,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 받을 때, 국세인 부가세 받을 때 부가세의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갈 때, 그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지방세를 지방소비세라고 합니다. 지방소비세는 항상 부가세 꼽살이 껴서 받고 꼽살이 껴서 다녀. 그래서 농부 아저씨 다 끼고 돌아다닐 때, 취득보양도 다 끼고 돌아다닐 때 지방소비세도. 그래서 부동산 취득보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애들 취득보양도 다 낍니다. 그래서 취득과 다시요, 보유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정리하고 갑니다. 이렇게 아셨죠? 예.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만 부과되는 거 딱 기억하고 동시 부과되는 애들 딱 기억하면 합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 얘기고. 그 다음에 09번 테마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있죠? 요거는 뭐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뭐 항상 이거는 뭐 출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04번 별표시 큼지막하게 2개 하시고요. 자, 봅니다. 4번 2개 하시고. 종합 문제나 뭐 이런 데서 항상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되는 거고요. 면세점이요. 세금 면해주는 면세점,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에 그 일정한 금액을 말하는데,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데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자, 어디서 이제 편집하는데 요렇게 했더니 어떤 편집 직원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같은 거 아닌가요? 2번은 삭제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어떤 편집 직원이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헷갈려 하니까 이걸 같은 얘기지, 같은 얘기지만 요거를 이 동그라미 1번 얘기가 동그라미 2번 얘기라는 거를 밝혀놔야지 또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삭제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꼭 필요한 거다 이거. 자, 취득 가격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일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50만 원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얘기요. 취득 가격이지 항상 얘기했어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지. 취득세 산출세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리죠? 산출세가 아니라 뭐?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3분 주민세 있잖아요. 사업소 연면적 몇 제곱미터요? 330제곱미터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수강생분들은 제가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보고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수강생은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지 갑자기 잘 기억하려고 했다가 그런 얘기하면 기운이 빠져가지고 저기 하니까 그런 얘기 해줘 말아주세요 그런 얘기 수강생분이 쓰는데, 아이고, 자, 여러분들한테 강약을 두기 위해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렇지만 이런 것 정도 한번 다 그거 그냥 강약을 구별하지 않고 다 해버리면 여러분이 다 형광펜 줄고 놓고 다 외우려고 할 거냐, 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덜 중요한 것들도 한 번씩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문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속아 넘어지 않으려면은 덜 중요한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보고 가야죠, 여러분들. 자, 그러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형광펜 다 줄 긋고 막 그냥 다 이렇게 할까봐 그렇게 하는 거지. 주민세 있잖아요. 시흥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제3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고, 종업원 주민세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게 법령에는 1억 3,500만 원 이렇게 안 돼 있고 좀 이 1억 3,500만 원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좀 복잡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이제 풀어낸 게 1억 3,50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요. 하여튼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종업원 주민세. 하여튼 여러분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자, 금액 나오면 1억 3,500만 원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취득세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소액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죠.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 세계세금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자, 지방소득세. 얘네들 세 개 세목이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고, 얘네들은 고유소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고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요.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보니까 면세점, 취득세 같은 면세점, 재산세 같은 소액징수 면제 없고, 둘 다 없고, 예.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를 말하죠. 그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이요. 그 밖의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세율이 얼마예요? 6,000원입니다. 자, 6,000원을 적용한다. 즉,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이걸 풀었으면은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를 납부하게 한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더니 자, 5,300원 계산됐다. 얼마 납부한다? 6,000원. 이런 거. 그 다음에 05번 테마 납세자, 납세 의무자는요, 한번 또 편하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종합문제에서 유명한 나올 수 있고, 또 동일포함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원래 이 납세자, 납세 의무자에서 제2차 납세 의무자나 뭐 이런 것들은 원래 양이 원래 많아요. 굉장히 양이 많은데, 이거 그냥 그 많은 양을 우리가 기본세에 보면 양이 많습니다. 이거. 근데 뭐 일일이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다 공부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이 정도 내용만이라도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05번 테마는 별 표시나지 않지만 한번 보고 갑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요, 그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 한번 보세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하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징수의 의무가 있는 자로 나눠져요. 징수 의무자로. 그랬을 때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의 납세 의무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본래 각 세목별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교재 다 있으니까 적지 말고 보세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래서 뭐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사실상 취득한 자, 등록면허세 같으면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 재산세는 과세 기준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뭐 종부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자, 양도세는 양도하는 자, 이런 식으로 각 세목별로 본래 납세의무자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요. 연대납세의무자예요. 연대납세의무자 포함하는데 연대납세의무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연대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어요.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과세권자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갑과 을 연대납세의무자예요. 그러면 자, 과세권자는 연대납세의무자 누구에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갑한테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을이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누구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갑이 지는 만큼은 을도 동일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연대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자 상호간에 동일한 납세의무가 있다. 이런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에는 또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법에서요. 세금 떼일까봐 일정한 책임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는 특징이 보충적 납세의무가 있다.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보충적 납세의무가 있다. 이런 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사업양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사업을 양도합니다. 그럴 때 사업을 양도하는데 을한테 사업을 양도합니다. 그럴 때 사업 양도할 때 갑이 사업 양도인이고요. 그 사업 양도인 그리고 사업 양수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업 양도의 경우는 만약에 갑이 주된 납세자인데요.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 못 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양수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해놔가지고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업 양수인이 세금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연대납세의무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제2차 납세의무는요, 과세권자가 사업 양도인을 제껴놓고 바로 그냥 사업 양수인한테 와가지고 사업 양도인한테 안 하고 사업 양수인한테 야, 네가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양도인이 납부하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제2차 납세의무는 보충적 납세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증인도 있는데요. 자,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 자, 주된 조세 채무에 대한 납세자에 대해서 만약에 얘가 세금을 못 내면 보증인이 된 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2차적으로. 근데 이 보증인은요. 신고는까지 보증하지는 않고요. 세금 납부만 보증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납세 보증인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 칸이 좀 보잖아요. 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징수의무자, 징수의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징수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예요,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는 아닙니다. 얘는 납세 의무자 아니잖아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 아닌데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사업주가 소득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징수하고 떼고 세무세 내잖아요. 이럴 때 지방세에서 우리가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그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 세무세 냅니다. 그럴 때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 특별징수. 국세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천징수. 언제 배운 양식인데 이거 특별징수, 원천징수는 11월, 12월 달부터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애들을 우리가 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납세 의무는 없어요. 납세 의무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납세 의무자에 여기 납세 의무자에 징수 의무자를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징수 의무자와 구별됩니다. 납세 의무자는. 아셨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거기 쭉 나와 있고요. 설명드렸고 9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시니까요. 제2차 납세 의무자.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래가지고 해산하는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잖아요. 해산하는 법인이. 그러면 제2차 납세 의무자로 법을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해산하는 법인이 세금을 만약에 못 냈다, 제2차 납세 의무를 안 정해놓으면 그냥 해산하는 법인에다가 다 몰아놓고서 어떤 세금 낼 걸 다 그냥 거기다 몰아놓고서 그냥 해산해버리면 끝?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해산하는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청산인이라든가 자녀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정해놓고 이 자들이 세금 납부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요. 주된 납세자는 비상장 법인인데 비상장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요. 그 비상장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고 있어요. 10페이지 넘어갑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 자,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과점주가 세금을 못 내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법인이 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차 납세 의무로.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사업 양도인이 세금을 못 내면은 주된 납세자인데 못 내면 사업 양수인이 세금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 비교해서 몇 년 전에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다가요. 참 편하게 한번 봅니다. 하여튼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 아까 봤다시피 주된 납세 의무자 법인입니다. 비상장 법인이요. 유가증권에 상장한 법인 제외하고 비상장 법인이 주된 납세 의무자인데 못 내면은 그 무한책임 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가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특정 과점주주는 지방세 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 특정 과점주주의 요건은 정의는 우리가 취득세에서 배우는 그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서 그 과점주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친족그 밖에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의 합계, 출자액의 합계가 전체에서 몇 프로요? 50%를 초과하는 자를 우리가 과점주라고 하고 이 과점주는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비상장 법인이 세금 못 내면.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딱 다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에다 틀린 거래 가지고 딱 100분의 50인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딱 50%인 주주는 그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평소 실력으로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 한 번도 안 나오는 부분이었지만 그 다음에 또 요건을 보면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 부족한 경우에 한도액은 무한책임사원은 전액인데 특정한 과점주는 징수 부족에다가 자기 지분율만큼만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봅니다. 자, 양가로 2번 징수무자는 납세무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징수무만 있는 거지. 원천징수무자, 특별징수무자 같은 이런 애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편하게 한번 받고 이 정도 개념 한번 보시고 용어를 한번 익히고 자, 한번 가시면 돼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한번 이렇게 쭉 보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 그래가지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그래가지고 머리글자를 따서 9페이지 맨 아래부터 표를 보니까 청출법사 이렇게 머리글자를 따놨는데 그냥 편하게 한번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청출법사라고 머리글자 제가 따놨잖아요. 9페이지 맨 아래부터 10페이지까지 이 표에 청출법사 머리를 따놨잖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유, 그것도 못 찾고 그냥 숨은 그림 찾기. 자,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인감? 아이고, 참. 머리글자에 내가 밑줄 그어놨잖아요. 머리글자를 따서. 안 보인다고요? 아, 이거 진짜. 거기 저 파란색으로 줄 걸어져 있잖아요. 06번 테마 보겠습니다. 조세의 징수 방법이요. 별표 3개죠, 여러분들?
자, 6번 별표 3개, 7번 별표 3개, 그 다음에 8번 가산금까지 6번, 7번, 8번 테마 별표 3개 나란히 쫙 해놓습니다. 6번, 7번, 8번. 자, 징수방법, 가산세, 가산금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지금 딱 보이잖아요, 이제. 자, 보시면은 먼저요, 06번 테마 징수방법, 시험에 직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뭐 간접적으로 종합문제 속에서나 아니면 다른 뒤에 강론 공부할 때 필요하죠. 또 납세금 확정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방법을 잘 공부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거 우리가 1, 2월, 3, 4월, 우리가 11월, 12월, 1, 2월, 3, 4월 과정까지는 제가 판수하면서 징수 방법을 쭉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 가급적이면 요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 설명한 거. 자, 신고납부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금 계산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데, 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즉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하죠.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데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가산세부터는 이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요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에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자, 보세요. 이 징수 흐름상 요 가산세에는 뒤에 나와 있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저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징수 순서상 앞에 가산세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어떤 건지를,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어떤 건지를 아는 게 포인트인데,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고,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그렇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이요. 부동산분 아니고 자원분, 신고납부고,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애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방법, 납세무 성립시기가 다 본세에 따라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제가 부가세 여러 개 설명했을 때 부가세란 말을 하지 말고 여기 나와서 어른들한테 부가세에 관해서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걔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다고 그랬죠? 부가세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합니다. 다시요.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고기를 드시고 외우셔야죠. 이따가 이제 납세금 확정할 때 바로 이제 또 확인 들어갑니다.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저런 것들. 그 다음에 국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국세는 원칙 신고지를 원칙으로 하죠. 그 다음에 종부세요. 신고납부 선택하면. 내가 거기서 날라온 거 수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와 국세를 꼭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외워두시고. 2번 보통징수입니다. 또는 정부 부가세 방식은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얘는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그래서 뭐 시험에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한다.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한다. 뭐 국가나 지자체가 계산한다. 뭐 말은 뭐 어떤 표현은 다 좀씩 다르지만 의미는 다 똑같은 거죠. 하여튼 과세 주체,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납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그럴 때 이걸 자꾸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시험에서도 이걸 이제, 또 시험에서도 이게 이제 좀 애매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시험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어떻든가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게 문제를 나온 적이 있고 또 그렇게 나올 건데, 혹시 나오더라도.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있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게 되면, 불이행 불성실하게 되면, 신고납부를 불성실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그러면 미납부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좀 이따 나오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예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우리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1일 얼마요? 0.025%씩. 미납한 기간 1일 0.02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고지서를 통해서 납세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 기한 내,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 미납부했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가산금이요. 그래서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은 체납세액이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 3%. 그리고 일반 가산금이 더해지는 가산금이 있죠? 중가산금 이따 나오지만 요거 이제 요거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이요? 예? 몇 프로씩? 몇 프로씩? 아유, 이따가 나올 거지만 0.75%씩 올해 개정돼서 요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이렇게 해서 적용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때문에 자꾸 이제 논란이 되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이에요, 사실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려면 신고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가 뭐고, 납부불성실가산세고, 신고란 말이 들어갔어야 돼요. 여기 신고란 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구별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납부불성실가산세나 납부기한 미납부 때 가산금이나 이게 사실은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납부기한 내 어떤 동안에 납부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슷한데 또 이렇게 따로따로 가산세에서 이렇게 해서 가산금에서 따로따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죠. 국민도 헷갈리고 또 이게 중복되는 그 느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 이걸 통합해 가지고 내년엔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제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래서 원래는, 근데 요번 시험까지는, 여러분, 우리 시험까지는, 요번 시험까지는 근데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떻든 간에 확실하게 틀리도록, 확실하게 틀리거나 확실하게 하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요. 애매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또 출제자가 또 이게 복종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원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려면 신고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신고,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이건 가산세고, 납부불성실가산세고,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이에요. 원래 이런 거예요. 고의서를 통해 징수할 때. 자, 그런 거 한번 보고.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번에 보통징수. 그래서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예를 알아야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딱 얘네들만 기억합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특정자원분 아니고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친구에.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니까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애들 딱 기억합니다. 또 뭐 농특세는 농특세 같은 애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부가세들은 하여튼 농특세 보면, 지방교육세를 보면 항상 얘네들 농특세는 뉘집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는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른 거고요. 하여튼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부가세 한다는 거. 물론 이제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또 지방교육세 말고도 뭐 자동차세나 균등분 조민세나 이런 것도 고지서가 날라오죠, 여러분 집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있지만 이 정도만 딱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애들. 국세에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부가세고. 종부세는 정부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요. X입니다. 원칙 정부가세 내적으로 고지서 날라온 거 슈팅해버리고 신고납부센터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몸으로 말해요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종부세는 몸으로 말해요. 나중에 우리가 무슨 어디에서 시험 끝나고 무슨 게임 합격자 모임이나 무슨 게임 같은 거 무슨 할 일, 야위회 같은 거 갈 일이 있으려나? 뭐 그런 거 할 때 저 종이에다가 이렇게 몸으로 말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운 것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등등 이런 거 할 때 종부세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어 써놓고 몸으로 말해요. 이런 거 할 때 맞추기 할 때 몸으로 말해요. 그러면 한 사람 등 두드리면서 이렇게 자기가 보고서 다음 사람한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다음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 그런 거 할 때 종부세 같으면 이거 이러면 종합부동산세잖아. 그죠? 이거 딱. 자, 그래서 종부세 이런 거. 자, 질문 드립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맞습니다. 재산세는 거기서 날아가는데 올해 이제 거기서 날아가면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다. 이런 것도 외웠고요. 거기 11페이지 맨 꼭대기 3번 특별징수, 원천징수. 지방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세금을 징수시키고 납부하는 방식.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원천징수라고 하고요. 지방소득세나 상업자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합니다. 같이 떼죠. 예. 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시험에 한번 나왔었지만 입사하셨다니까 취득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07번 또 역시 별표 3개 했었죠. 가산세 봅니다.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용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세 20만 원 붙었다.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합해서 120만 원 내로 보내잖아요.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여기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아까 징수 순서상 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지방세 또는 국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아까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됐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산출한 세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요 가산세를 요거 합해가지고 자 산출한 세액이 가산한 금액이 가산세니까 20만 원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얼마 내라고 고지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120만 원 내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가산세도 조세 어떻게 한다? 포함시킨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만 해당 지방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세목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래서 2번 같은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눈에 껴두시고 3번 가산세는 납부할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공제하는데요. 세목별 가산세 비교요. 다 알아두셔야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인데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적용되는데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 그래서 100만 원이다. 자, 무신고 납부한, 그러니까 100만 원이다, 무신고 납부한 세액 100만 원이면 20만 원이요, 가산세.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무신고 납부세액이 20%요. 자, 40%요.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한 행위일 때는 60%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과소신고요.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10%입니다. 산출세액이 10%가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는 산출세액이었다가 왜 납부세액으로 바뀌었냐면 감면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요. 우리가 산출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해가지고 우리가 산출세 구하잖아요. 그러면 산출세 구한다면 여기서 이제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뺐을 때 뺀 게 뭐예요? 납부할세액이잖아요.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나 공제세액이 있으면 빼요. 감면세액을. 그러면 납부할세액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출세액의 40%, 산출세액의 20%, 산출세액 10%,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자 뭐로요? 납부세액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의미라는 거. 어떤 건 하여튼 자 산출세액의 10%가 아니라 그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요? 10%라는 거.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하는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겠네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 해당되는 거 40, 20, 10%를 깔아놓고 자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되죠. 미납부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 또는 고의소가 날라왔을 때는 납세 고지일까지 기간에다가 0.025% 1십만 분의 25 0.025%씩 납부불성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시험에서는 0.025%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1십만 분의 2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순가산세는 1일 얼마씩 0.02%씩 적용되는데 최대 지방세는 납부불순가산세는 최대 미납부, 과소납부한세액 몇 프로까지? 75% 한도 내에서. 이런 거 다 체크해 놓으셔야죠. 75%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0.03%였다가 납부불순가산세가 올해 0.06%로 개정된 거고요. 예? 이런 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상물권은 취득후, 신고하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일반가산세는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근데 중과산세 규정이,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취득세와 같은 중과산세 규정 없습니다. 자,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취득세에만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등록면허세는 없고.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조세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납부합니다. 그때는 지방교육세도 본세에 따라서 가산세에 적용되는데 다만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까지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된다. 이런 것들 자 체크해서 알아두시고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똑같습니다. 취득세랑 일반가산세,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고불성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 똑같고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가 가세하니까 정부부가 가세할 때 고유소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겠네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근데 다만 고유소 유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다만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거기다가 과소신고 가산세 거기 아래에다가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가 가세하니까 관할 세무상의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유소가 날라와요. 납세무자 고유소를 딱 보고서 슈팅해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기한 내 종부세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도 있다.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작년 시험에 나온 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죠?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신고납부 선택할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적용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거기 아래다가 가로해 놓고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12페이지 갑니다. 12페이지 보시니까요. 그 볼펜 뭐 남는 거 있으면 하나만 아무거나 남는 거. 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1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는 우리 앞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양도세도 예정신고납부 불성실하든 확정신고납부를 불성실하든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신고불성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갈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납부 불이행에도 가산세 적용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용은 읽어보면 자,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설명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 자, 08번 테마 가산금입니다. 별표 3개였죠, 여러분들? 올해 또 개정 내용이 있었고요. 자, 어떤 얘기냐. 고개를 한번 또 들고요. 조금 이제 금방 쉴 거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머리를 목 운동을 하시고 어깨도 좀 벌리시면서 기지개도 켜시고 알아서 합니다. 자 보시니까
하여튼 뭐 제가 지난주에랑 여기서 굉장히 더웠잖아요. 지난주에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덥고 그래가지고 반팔로 이제 바꿨거든요. 반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심경의 변화도 있어가지고 머리도 파마하고 그래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반팔 딱 바꾸고 나니까 추워가지고 또 그냥 밤에 늦게 올 때 추워가지고 또 엄청 춥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또 긴팔 입으려고 다시 입어볼까 그랬더니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낮에 또 다시 또 덥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요새 하늘도 모처럼 또 파랗고 미세먼지도 없고 그렇죠? 굉장히 또 요새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5월달 굉장히 날씨도 좋고 좋은 날씨인데 놀기도 좋지만 공부하기도 참 좋은 날씨죠. 그런데 벌써 다른 곳에서 보면 이미 벌써 첫 주에 그 열이는 어디가 5월 첫 주에 그 열이는 어디 가고 벌써 두 번째 주부터 벌써 빠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고 막 그래가지고요. 벌써 막 어려워요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 막판 2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막판 2달을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2달에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벌써 성과가 안 나온다고 막 실망해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벌써 성과 나오면 안 된다고 내가 맨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벌써 성과 나오면 안 된다고 벌써 다 성과 나와가지고 다 그냥 합격점 넘고 다들 그냥 그냥 까먹지도 않고 다 그냥 3, 4월 달에 배운 거 1, 2월 달에 배운 거 다 까먹지도 않고 기억하고 있고 그럼 저희는 특강 같은 거 어떻게 하냐고 특강 해봤자 별 도움은 안 되지만 생계 여기서 해봤자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농담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요 아직까지 많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아직까지 정리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 이 가운데서도 하면서 그냥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막 나만 아직 정리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양도소득세가 어려운 것 같고 막 이런 분이 계시면 다들 그래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 가운데 작년에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그런 분들 아니면 다들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잘 안 잡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만약에 그런 분들 계시면 하여튼 힘들다 막 어렵다 이런 분들 계시면 하여튼 나만 아니라 저 옆에서 지금 옆에 있는 애가 아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하고 똑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몇 개 아는 척 한 것 뿐이지 나하고 똑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들 똑같아요 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12페이지 08번 테마 봅니다. 가산금이요. 자 조세를 나쁘게 하는까지 납부하지 않는데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우리가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하여튼 나쁘게 한 내 이것도 납부하지 않은 건데 이거 이제 구별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신고 나쁘게 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납부불성계산세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데 나쁘게 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뭐라고요? 그래서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게 뭐다? 가산금입니다. 일반 가산과 중가산금을 학자들이 나눠요. 고지세 기재된 나쁘게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국세든 지방세든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고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자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게 1,000분의 12, 1.2%였다가 올해 1만 분의 75. 그래서 0.75%씩 납부불성계산세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0개월까지. 5년이죠? 1년 12달 하면 5년까지만, 60개월까지만 중가상금 적용된다. 평생 따라본 가상금 아니고. 그래서 0.75% 곱하기 60 하면은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이 몇 프로 최대? 45%까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일반 가산금 3%가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이 최대 몇 프로까지? 48%까지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1, 2월, 3, 4월 달에 제가 구도로 예를 들었던 게 이거라고 그랬어요. 고지서에 기재된 재산세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인데 근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은 예를 들어서 2012년 7월 31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납부하는 것은 2019년 만약에 5월 20일 날 실제 납부를 했다. 일반 가산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일반 가산금 이거 지금 벌써 정규 수업 시간에 벌써 지금 이거 지금 두 번째고 세 번째인데 일반 가산금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냐고요? 고지서의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이고
고유세 기재는 납부기한이 2012년 7월 31일이었고요. 이 사람이 실제 납부한 것은 2019년 5월 20일 날 납부했어요. 일반 가산금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냐고요? 예? 얼마? 자, 480만 원이잖아요. 자, 2012년 7월 31일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3%. 그리고 계속 안 냈으니까 몇 년 됐어요? 그럼 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상금 60개월 넘어서 중과상금 45% 붙었을 것이고 일반 가산금 3%하고 합쳐서 48%요. 가산금 적용됐을 거 아니에요. 체납세액에.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 1,000만 원, 체납세액의 48%니까 얼마? 480만 원. 일반 가산금, 중과상금 총합계. 이 사람 토탈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1,480만 원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중과상금이요. 동그라미 2번이요.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 말은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예? 딱 30만 원이면 중과상금 적용해야 하네요? 30만 원 지방세 빼고 아래 금액을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얼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30만 원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합니다.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요. 그 다음에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 병기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30만 원 미만인지는. 가산세, 가산금 비교.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이런 것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가산세 없이 가산금만 적용되는 세목. 자, 어떤 거예요? 재산세요. 어떤 경우에도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은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산금 낼 수는 없으니까. 자,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09번 테마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인데요. 성립 시기는 좀 그렇고 거기 성립확정 소멸에서 소멸 09번 테마에 별표시를 2개 하시고요. 09번 테마에 별표시 2개 하시고 특히 13페이지 2번 납세무 확정식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별표시를 해놓고 얘를 특별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확정식에다가요. 여기다 별표시 2개 해놓고 확정식에다 2번에다가 별표시 2개 해놓고 잘 기억하고 12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어떤 얘기냐? 요거요. 작년에 성립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좀 낮고 확정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소멸은 좀 이제 독립화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고요. 자, 깊은 내용들이. 그래서 요걸 이제 볼 건데 요거 역시 잠시 쉬었다가요. 또 이어서 성립 확정 소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